커피로 병이 나았다. 약처럼 커피 먹는 방법. 커피를 마시며 건강해졌습니다. 이것은 커피 간증입니다. 몇 년 전 나는 건강검진에서 간경화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소 술을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지만 충격은 컸습니다. 간 수치 AST, ALT는 정상 범위를 훨씬 넘었고 피로감이 쉽게 몰려왔으며 피부톤도 누렇게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간경화 치료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금주하고 식이조절과 운동, 그리고 간 기능 보조제 정도를 먹으면서 더 나빠지지 않게 조심하는 것뿐입니다. 즉 치료는 없고 상태가 개선되도록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 무렵 나는 우연히 커피와 간 건강의 상관관계를 언급한 한 의학 칼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커피가 간에 좋다고? 카페인이 그럴 리가 있나?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하지만 관련 논문과 해외 의학 저널을 찾아 읽기 시작하면서 나는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커피 속 항산화 물질, 클로로겐산, 그리고 간세포 보호 효과에 대한 과학적 증거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해 커피를 마시기로요. 커피를 그저 마시는 기호품이 아니라 하루 두세 잔씩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는 건강 습관으로 만들기로. 그때부터 나는 커피 머신과 로스팅 기구를 사들이고 커피 생두를 사서 집에서 직접 로스팅하고 갈아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크레마가 풍성한 에스프레소를 만들기 위해는 어느 정도 고온 고압의 커피 머신이 필요했습니다. 로스팅 기계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적당한 기계를 샀습니다. 생두는 되도록 신선하고 좋은 아라비카 품종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커피 제조 시설 마련한 다음 크레마가 풍부한 에스프레소를 만들어 하루에 서너 잔씩 마셨습니다. 인스턴트 믹스커피만 마시다가 원두 커피를 설탕 없이 마시니 맛없고 쓰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사서 로스팅하고 갈아 마시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강만 회복할 수 있다면 이 정도 수고는 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몇 번씩 커피를 만들고 커피잔을 씻는 일이 귀찮아서 아침에 더블샷, 낮에도 더블샷으로 마시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커피에 당분이나 크림은 일절 넣지 않았고 원두는 로스팅 상태를 라이트, 미디엄 등 조금씩 바꿔가며 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금주에는 성공하지 못해서 술은 여전히 하루 와인 한 병 정도는 마셨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커피를 마신 내 몸은 변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피로감이 줄었고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는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나의 간은 매일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 한두 잔 속에서 조금씩 살아난 것입니다. 나는 엄청 놀랬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닌가? 하지만 나의 경험은 결코 나 혼자의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은 이미 커피의 건강 효과를 대중에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간 건강과 커피의 상관관계는 지금도 수많은 연구로 검증되고 알려져 왔습니다. 나는 실제로 그 관계의 결과를 몸소 체험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체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커피 한 잔이 여러분의 몸을 치유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끄는 작은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간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간이라는 장기는 참 묘한 곳입니다. 몸속에서 가장 조용하게 일하지만 가장 많은 일을 하며 웬만큼 망가질 때까지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죠. 나 역시 그 침묵을 믿었습니다. 내 몸이 조용하니까 별일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솔직히 그 말을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으셨나봐요. 피로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은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 같았고 나는 그대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밤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끼니는 대충 때우고 술은 자주 마시지 않아도 야식은 습관처럼 즐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는데 얼굴빛이 이상했습니다. 눈동자가 살짝 누렇게 보였고 입술색도 탁해져 있었습니다. 쉽게 피곤했고 점심을 먹고 나면 책상에 앉아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아무리 자도 피로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노화 과정의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몸은 분명히 간 상태를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다시 받은 건강검진 결과는 더 심각했습니다. ALT 수치 89, AST 수치 75, 정상 기준 보통 0에서 40을 훌쩍 넘는 수치였습니다. 의사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아도 간이 나빠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더 설명했습니다. 기름진 음식, 불규칙한 식사, 수면 부족, 과로 이런 것만으로도 간에 지방이 쌓이고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경화 진단을 받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간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장기이고 망가지면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간경변,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이대도 주저앉고 건강을, 삶을 포기하기엔 아직 나이가 젊은 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운동을 조금씩 늘렸고 식단을 바꾸었고 간 보호 영양제를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인터넷을 뒤지며
간에 좋은 음식, 간 기능 회복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변화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피로했고 수치는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그 무렵 나는 어느 건강 칼럼에서 이런 문장을 보게 됩니다. 하루 두세 잔의 블랙커피는 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커피일까? 커피는 위에 나쁘다고 하지 않았나?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말도 들었는데, 하지만 그 궁금증은 곧 과학적 연구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나를 이끌었습니다. 나는 퍼브메드 같은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찾아가며 커피와 간의 관계를 실제로 연구한 논문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한국에서 진행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커피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일수록 간 수치가 개선되고 간질환 발생 위험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한번 실천해보자. 단순히 피로를 잊기 위한 카페인이 아니라 간을 살리기 위한 습관으로서 커피를 마시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커피는 내게 아주 낯선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커피는 늘 책상 위에 있었고 야근할 때면 자동 판매기 앞에서 에스프레소를 뽑아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피로를 억지로 밀어내기 위한 도구였을 뿐 건강을 생각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간 건강을 되찾기 위해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아야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나는 커피를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커피를 약처럼 마시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선택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블랙드립 커피였습니다. 설탕도 크림도 우유도 넣지 않은 그야말로 순수한 커피.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중배전 원두를 사서 집에 있는 핸드드립 세트를 꺼내 먼지를 털고 직접 내려 마셨습니다. 처음엔 쓴맛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하며 입에 댄 블랙커피는 솔직히 약처럼 쓰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그 쓴맛이 점점 입에 익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자체가 나를 진정시키고 정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에는 대충 넘기던 음료가 이제는 나를 위한 하나의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하루 두 잔, 아침 식사 후와 점심 식사 후에 일정하게 커피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빈속에는 되도록 피하고 과도한 카페인 섭취도 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립커피에는 카페인 성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선택할 때도 산미가 강하지 않고 탄 배전량이 적은 원두를 선호했습니다. 간과 관련된 연구들을 찾아보며 카페스톨과 카웨올이라는 성분이 필터 커피에서 걸러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종이 필터 드립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마시는 환경도 바꿨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을 업무의 틈이 아니라 온전히 내 건강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연광이 들어오는 창가 혹은 산책 후 벤치에서 마시는 한 잔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커피는 이제 단순한 음료가 아닌 내 몸을 회복시키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피로는 여전했고 간에 무슨 반응이 생기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 달쯤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기상 직후의 개운함, 식후 쏟아지던 졸음의 완화, 훨씬 나아진 소화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보다 밝아진 피부톤, 몸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건강검진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분기 검진에서 내 ALT 수치는 42, AST 수치는 37, 모두 정상 범위였습니다. 추치인은 놀란 눈으로 검사지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별다른 약 복용 없으셨다고 했죠? 뭐 특별한 거 하셨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커피요. 하루 두 잔씩 블랙으로.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커피는 단순히 마시는 습관이 아니라 내 몸을 위한 하나의 치유 루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경험을 나 혼자만 알고 넘길 수 없다는 것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